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유로파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해켄 에버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해켄 팀은 스웨덴 팀으로 현재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 대회 본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팀이고 이번 UEL에서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단계에 진출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홈에서 10승 1패 36득점 13실점일 만큼 홈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CL 1, 2차 예선과 UEL 3차 예선을 통해 4승 2무의 기록을 쌓았고 특히 홈에서 3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높은 득점력을 발휘했습니다. 해켄은 팀의 주축 선수로 트라오레, 사디크, 리고르, 라르센 등이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팀의 특징은 400의 형태로 수비진을 구성하지만 공격의 라인을 높이고 최대한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팀입니다. 수비진의 기동력이 느려서 약한 팀을 상대할 때에도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기는 하지만 일단 화력을 100% 투사하면서 다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고 갔을 때에는 승률이 제법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에버딘의 특성을 감안하면 해켄이 수비적으로 져야 할 수비적인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다행인 부분입니다. 특히 현재 리그 경기와 유로파 경기 등 최근 치렀던 7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 또한 굉장히 높은 모습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켄입니다. 다만 불안 요소라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의 차이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걱정거리는 없는 해켄입니다. 에버딘 팀은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여 UEL 플레이오프로 진출했습니다. 셀틱과 레인저스에 이어 2강 체제의 순위를 차지했지만 승점 차이는 35점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UEL 본선 경험은 2008 시즌 이전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매번 2, 3차 예선에서 탈락하여 UEL 본선과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라마다니, 맥크로리 등 핵심 선수들이 떠나며 팀 전력이 기존보다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리그 개막에서도 1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에버딘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꽤 심한 팀으로 원정에서의 기록은 그닥 좋지 못한 팀입니다. 일단 에버딘은 점유율보다는 직선적인 역습으로 일관하는 팀인데 문제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는 슈팅 전환율이 7%로 급락하는 바람에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호들이 점유율을 높여서 몰아치는 경우에는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편이기도 했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 셀틱에게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에버딘은 최근 3경기의 경기력과 기록들만 봤을 때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리그컵에서 약팀을 상대로 2골을 제외한다면 득점력은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딘은 문제점이 심한 수비적인 부분을 보강하지 않고 해켄을 상대한다면 라인을 높이 올리고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만나는 경우 매우 밀리는 모습과 많은 실점을 헌납하듯 이번 경기도 해켄에게 대량 실점을 헌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버딘은 기존 전술을 사용하되 중원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22 시즌 UECL 2차 예선에서 한 차례씩 대결했으며 양 팀 모두 홈에서 1승씩을 챙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두 팀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심한 팀인데 기록이 말해주듯 자신들의 홈에서 승리 챙겼습니다. 해켄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고 에버딘은 홈에서 5대1로 이기며 최종적으로 에버딘이 승자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켄이 조금 더 강한 전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데 리그 경기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에버딘보다는 경기 감각 면에서 해켄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해켄의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고려하면 해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해켄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며 해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루도고레츠 아약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루도고레츠 팀은 불가리아 팀으로 현재 리그에서는 3승 2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UCL 1차 예선에서 발카니를 골득실 차로 앞섰지만 2차 예선에서 올림피아의 1무 1패로 밀려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UEL 3차 예선에서 아스타나를 골득실 차로 앞서며 플레이오프로 진출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불가리아 국가대표 선수가 5명이 포진돼 있지만 대표팀의 전력을 고려하면 큰 점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악재가 존재하는데 네디알코프와 그로퍼가 부상으로 순베르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전 5차례의 UEL 플레이오프에서는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기록을 믿어볼 수 있는 팀입니다. 팀의 특징으로는 조직적인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인데 챔스에서 떨어진 것도 류블라냐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오프사이드 트랩 운영 능력에 말려버린 것이 컸고, 리그에서도 중상위권을 상대로는 승점을 잃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도고레츠의 포메이션은 투톱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이라 4-4-2 형태 또는 중앙을 틀어막는 300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이번 경기 아약스를 상대로 이러한 전술이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약스 팀은 네덜란드 소속의 팀으로 현재 리그에서 1승 1무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시즌 더 높은 성적을 위해 지난 시즌의 실패를 회복하고자 활기찬 이적 시장을 펼쳤습니다. 골키퍼 라마, 수비수 메딕, 미드필더 포브스, 타이로비치, 반덴 부멘을 영입하여 스쿼드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시, 타디치, 팀버, 피에리, 우니바르 바스, 레지어, 그릴리쉬, 스테켈렌버그 등의 주요 선수들이 떠남으로써 확실히 조직력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는 유럽 무대 경험이 많은 만큼 UCL과 UEL 모두 플레이오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이지만 단단한 코어 조직을 필두로 상대를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만 실점 억제력은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다고 하지만 득점력은 시즌 초반에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베르바인과 쿠두스로 이뤄진 측면 기동성을 굳이 바꾸지만 않는다면 중원과 측면에서의 전력은 확실하게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원정이라는 점과 자신들보다 전력이 낮은 팀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조금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단의 가치를 비교해도 아약스가 루도고레츠의 5배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루도고레츠는 리그와 유럽 대회 예선을 합쳐 5번의 홈 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 없는 기록을 보여주고 18득점과 2실점을 내주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홈에서는 리그 2경기를 치러 2연승과 8득점 무실점으로 홈에서는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빅리그 팀들도 힘들게 하는 루도고레츠의 홈입니다. 원정에서 약세인 아약스를 감안해 본다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진 루도고레츠가 아약스를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올림피아코스 추카리츠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팀은 그리스 소속의 팀으로 현재 리그에서 1승으로 기분 좋은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UEL보다는 UCL에 더 자주 출전했던 팀으로 4차례의 UEL 플레이오프와 UCL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본선행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 시즌도 UEL 3차 예선에서 행크의 1승 1무로 앞선 뒤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며, 리그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축 선수들의 이적은 있었지만 새로운 선수들인 엘카비, 이보라, 퀴니, 스카르파, 알렉산드로플로스 등을 영입하여 팀을 보강하였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최근 치렀던 리그 경기와 친선 경기 등 모든 경기를 포함하여 10경기 전적만 살펴보면 6승 3무 1패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할 만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전술은 기본적인 4-2-3-1 혹은 4-3-3 형태로 경기를 치르는데, 무엇보다 현재 보여주는 400의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기존 팀의 핵심 미드필드였고 22시즌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황인범이 이적설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하고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황인범이 빠짐으로 전력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조금은 아쉬운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존과 동일한 400의 수비진을 두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쿼드에 큰 변화는 없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추카리츠키 팀은 세르비아 소속팀으로 현재 리그에서 2승 1무 1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카리츠키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유럽 무대에 도전해오고 있지만 UEL 2차 예선과 UECL 3차 예선에서 모두 탈락하며 본선 무대 경험은 없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에도 UECL 3차 예선에서 트벤테와 하마비에게 패해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자유계약으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의 리그에서는 괜찮은 전력으로 상대팀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기본적인 전술로 나름 괜찮은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카리츠키는 다른 유럽팀들과 비교했을 때 전력은 물론 스쿼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또한 이 팀이 수비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 아니고 수비의 전력이 많이 낮기에 실점 또한 높은 편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한 경기를 제외 매 경기 실점을 하는가 하면 물론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3실점을 헌납하며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자신들의 홈이 아닌 자신들보다 전력이 훨씬 우위에 있는 올림피아코스의 홈인 그리스로 향하기에 체력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번 경기는 많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단의 가치를 살펴보면 올림피아코스와 추카리치키의 차이는 4배의 차이가 납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 역시 확실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UCL 무대에서도 종종 경쟁력을 보인 올림피아코스와는 달리 추카리치키는 본선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빅리그 강팀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올림피아코스의 홈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의 우세가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유로파리그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